정신연령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내가 아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기분이 점점 나빠지고 안 만나고 싶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상대방의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든지 욕설을 한다든지 진짜 기분 나쁘네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표현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막 내 앞에 끼어들었다고 문 두들기고 막 욕을 한다든지 보복 운전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 치고 정신연령이 높은 사람은 없다.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을 어떻게 대처하면 좀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뭐니 해도 네, 환자분들과의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다양한 타입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이런 데이터들이 평소 원장님의 인간관계에서도 도움이 될까요? 많이 되죠. 직업병이잖아요. 사람을 보고 파악하고 이런 게 나도 모르게 이제 몸에 배어 있는 것 같아요. 정신과 의사들끼리 우스갯소리로 환자가 저기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때부터 진단명이 딱 머릿속에 있을 정도로 문을 열고 앉아서 표정과 태도와 말투만 봐도 대략 이런 스타일일 것 같다 이런 게 조금 잡힐 정도? 그러면은 반대로 관계에서 상처를 받으셨다거나 아니면 얘는 진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좀 손절을 하셨다거나 그런 경험이 있으실까요? 제가 좀 상처받는 스타일은 조금 아니어서 바로바로 손절을 해요. 상처받기 전에? 네, 상처받기 전에 미리 손절. 엄청나게 상처받은 과거의 경험들이 쌓여서 그런 거 아닌가 싶기는 해요. 나를 상처 줄 것 같은 사람 외에 또 손절하는 기준이 있을까요? 대화를 하다 보면 기분이 점점 나빠지고 안 만나고 싶고 너무 힘들고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애초부터 최대한 빨리 손절을 하는 편입니다. 우리가 서로 비슷비슷해야지 이 관계도 오래가고 또 안정적이 되고 좋잖아요. 서로 너무 다르거나 하면은 친해지기 어렵고 그 관계가 오래 유지되기 어려운 것처럼 소위 정신연령이 너무 안 맞으면 오래 같이 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정신연령이 낮은 그런 사람들을 좀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그럼 오늘은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화하는 게 인간관계에 끼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될까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고 하잖아요.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도 있고요. 저는 말하는 게 대인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매우 결정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선생님 저 이번에 술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마셨어요 라고 했을 때 정신과 의사가 한 번도 마시지 말랬는데 왜 또 한 번을 마셨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과 일주일에 매일 먹다가 한 번밖에 안 먹었으니 엄청난 발전이네요. 와, 어떻게 그렇게 발전하셨어요? 비결이 뭐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면 전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책하게 되고 기분 나쁘고 더 정신과 의사랑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 내가 매일 마셨는데 이번에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마셨네, 발전한 게 맞네, 그러면 다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도 한번 마시지 말아볼까? 이런 생각을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만큼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흑백 논리적인 말을 많이 써요. 사실 우리가 절대 100% 무조건 이런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런데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써요. 내가 아는데 그거는 절대 아니야. 이거는 무조건 이게 맞아. 이거는 100%야. 이런 식으로 본인이 아는 게 적은 사람들은 확신이 커지고 아는 게 많은 사람일수록 되게 겸손해지고 말이 좀 조심스러워져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무슨 얘기를 했다. 나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잘못한 걸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고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들은 그거는 무조건 네가 잘못한 거야. 100% 너의 잘못이야. 나는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든가. 반대로 정신연령이 높은 성숙한 사람들은 그런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심스럽게 너의 이야기도 일리가 있지만 그 사람의 경우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 나는 네가 충분히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하고 단정적인 표현을 피하죠. 정신연령이 높은 사람들은 아는 게 많기 때문에 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이제 신중하게 말을 하는 거고요. 딱 두 개밖에 모르는 사람은 1번 아니면 2번이다. 뭐 아니면 도다. 검은 거 아니면 흰색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는 게 그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두 번째 특징으로는 공감하는 말보다는 이기적인 말을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볼 거 생각하면 힘들고 재수할 거 생각하니까 힘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친구한테 나는 이번에 수능 잘 봐갖고 어느 대학교 들어갔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든지 내 남편이 이번에 회사에서 해고당한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거기다 대고 어머 어떡하니 우리 남편은 이번에 승진했는데
뭔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정신연령이 굉장히 낮은 그런 사람들에 속합니다. 정신연령이 높다는 것은 사회적 지능이 높다는 것이고 정신연령이 낮다는 것은 사회적 지능이 낮아서 부적절한 말을 함으로써 대인관계를 굉장히 망가뜨리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황에서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그냥 내가 신나고 내가 잘났고 나한테 좋은 일이 있고 이런 걸 막 자랑하는 거에 급급한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바로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투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감정적인 표현들입니다. 욕설을 한다든지 진짜 기분 나쁘네 이제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표현을 필터를 거치지 않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매우 화가 나는 경우, 억울한 경우 다양한 그런 상황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정신연령이 높은 사람들은 그 화를 참고 논리적으로 차분하게 1번, 2번, 3번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들은 일단 화부터 내요. 언성을 높이고 심지어 욕설을 하기도 하고요. 도대체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화를 낸다든지 온라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SNS에서 욕설을 한다든지 화가 난다고 막 남의 험담을 적나라하게 여기저기 퍼뜨린다든지 이런 게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막 내 앞에 끼어들었다고 갑자기 막 화가 나갖고 막 보복 운전을 한다든지 차를 세우고 다가가서 문 두들기고 막 욕을 한다든지 심지어 폭력을 쓴다든지 이런 사람들 치고 정신연령이 높은 사람은 없다. 네 번째는 사회적 거리 조절이 좀 잘 안 되는 그런 특징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우 무례할 수 있는 질문들 있잖아요. 왜 지금까지 결혼을 안 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집 평수가 적어요? 이거 자가예요? 전세예요? 이런 식으로 개인적이고 사적인 질문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보통 정신연령이 낮고 사회적 지능이 낮은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요 상당히 조심스러워요. 서로의 직업도 대놓고 물어보지 않고 배우자의 직업이라든지 애가 있냐 결혼을 했냐 뭔지 이런 이야기를 사실 잘 물어보지 않죠. 물론 이게 이제 문화적 특성도 있긴 한데 현재 우리나라의 문화에서는 돈과 관련된 거 직업, 키, 몸무게, 나이 이런 거는 조금 상당히 조심스러운 이제 사적인 질문인데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고 무례한 태도로 캐묻는다? 이거는 조금 정신연령이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각이 짧은 거죠. 내가 이런 질문을 하면 상대방이 곤란할 수도 있다. 기분이 상할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생각을 깊이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궁금하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못 참겠고 꼭 지금 물어봐야 되겠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을 바로 손절하면 좋겠지만 손절할 수 없는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좀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뭐니 해도 손절입니다. 무조건 안 만나고 연락 안 하고 대화 안 하고 전화 안 하고 소통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필이면 가족이라든지 또는 직장 상사, 사장이라든지 이러면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 최대한 거리를 두는 겁니다. 관계를 완전히 단절을 시키지는 못하더라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를 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이다 그러면 명절 때만 만나는 거예요. 매일 전화를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만 전화하는 거예요. 매일 전화 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 경우에 일주일에 한 번만 받으시는 거예요. 왜 전화 안 받았니? 그러면은 일하느라 너무 바빴다. 전화 오는지 몰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지혜롭게 거리를 두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도 눈치채지 못하고 계속 무례하게 군다라고 하면 미러링, 거울 치료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누구 엄마 무슨 일해? 남편 직업은 뭐야? 월급은 얼마나 받아? 이렇게 아주 무례한 질문을 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어머 나도 그거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누구 엄마는 남편이 뭐해? 어느 직장 다녀? 어느 학교 나왔어? 시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었어? 더 심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똑같이 이제 되돌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꼈을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주의할 점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같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가는 똑같은 수준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막 대놓고 거울 치료하기가 어렵다 싶으면 그냥 못 들은 척 무시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반응을 좀 아예 안 한다든지 또는 필요한 말만 아주 짧게 한다든지 감정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좋습니다. 그레이 락 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냥 무던하고 반응이 없고 그런 식으로 반응하는 것도 지혜로운 대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들이 쓰는 말투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생각보다 이런 사람들이 되게 주변에 흔히 보이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일일이 대응을 하고 감정 소모를 하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대응책을 쓰시면서 지혜롭게 불필요한 감정 소모 없이 이렇게 인간관계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정신연령이 낮은 사람들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는 분 계시다면요. 혼자 고민하거나 자책 심하게 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료를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대인관계로 힘들어하는 분 계시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